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행어 같은 슈퍼푸드라는 말 대신 우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실제 연구로 확인된 건강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한 호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에서 시작할게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젖산균과 그 발효, 산물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고 일부 임상연구에서 미생물 다양성 증가와 염증 표지 감소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나트륨과 당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저염 김치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고, 위가 예민하시다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적응하세요. 콩과 두부,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이소플라본을 제공해 근육 유지와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통상 하루 한두 번, 두부 한 모의 3분의 1이나 삶은 콩 반 공기 정도면 시작하기 좋고, 신장 질환으로 칼륨 의인 제한이 있다면 의료진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섯류는 베타글루칸과 에르고치오네인 같은 항산화와 면역조절 성분을 함유하고 자외선 처리된 버섯은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어 뼈 건강에도 보탬이 됩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충분히 익혀 드시면 식감과 소화가 좋아지고, 표고버섯의 강한 향이 부담이면 얇게 썰어 팬에 살짝 구워보세요.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알긴산 같은 수용성 섬유가 포만감과 배변 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과량 섭취를 피하고 주당 2에서 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세요. 토마토는 아이코펜과 다양한 카로티노이드가 특징인데 지용성이므로 가열하여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가 좋아집니다. 전립선과 심혈관 지표와의 연관성을 보고한 관찰 연구가 많지만 인과를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실천 측면에서는 아침에 방울토마토 한 컵, 저녁에는 토마토를 살짝 볶아 수프나 소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표준에 가까우며 콜린과 루테인, 지아잔틴이 뇌와 눈 건강에 기여합니다. 최근 권고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 개 내외의 섭취가 대체로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수렴하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고위험이라면 개인 맞춤 지도가 필요하니 담당해와 상의해주세요. 삶은 계란은 소금 대신 후추, 허브를 곁들이면 나트륨 부담 없이 맛이 살아납니다. 사과는 펙틴 중심의 수용성, 섬유와 퀘르세틴 등 폴리페놀을 제공해 장내 미생물에 좋은 연료가 되고 LDL 콜레스테롤과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에 유용 성분이 몰려있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더위가 예민하면 한 번에 반 개로 시작해 보세요. 또한 우리 밥상에서 빼놓기 아까운 곡류를 보완하자면 현미와 보리는 정제된 흰쌀보다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포만감과 당 대사에 유리합니다. 보리와 현미를 2대 1대 1로 섞어 취사하면 질감과 소화가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에 견과를 굳이 아몬드로 한정하지 않고 호두, 땅콩으로 바꿔보면 불포화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을 경제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줌 3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치아나 연화가 불편하다면 잘게 부숴 샐러드나 나물 위에 뿌리면 좋습니다. 일상의 조합 예시를 드리면 아침은 무가당 요거트에 삶은 보리와 사과 조각을 넣고, 점심은 두부구이와 토마토 볶음, 저녁은 버섯 듬뿍 넣은 된장국과 현미밥, 김은 미역 무침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음료는 설탕이 든 주스 대신 물, 보리차를 기본으로 하되 카페인이 부담 없는 오후에는 따뜻한 둥글레차나 현미차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전 수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항응고제, 갑상선약, 의류제 등은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식단을 늘릴 때 담당해와 상의하세요. 둘째, 나트륨은 당분, 포화지방은 적게 천천히 가끔 위원칙을 지키고, 셋째, 위장이나 신장 질환처럼 개인 상태가 다르면 건강식도 용량과 빈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비싼 수입 식품이 아니라 가까운 시장과 마트에서 만나는 재료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타당한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효식품으로 장의 환경을 다듬고 콩과 버섯으로 단백질과 면역을 보강하며 해조류로 미네랄을 채우고 토마토와 사과로 항산화와 섬유질을 보완하고 계란과 통곡으로 기초 체력을 세워보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근거가 있는 작은 선택을 꾸준히 쌓으면 다음 건강검진표의 수치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장보기 메모에 두부와 버섯, 사과와 토마토, 보리와 미역, 무가당 요거트를 적어두세요. 이 조합을 일주일만 해보면 배가 편해지고 식사 사이에 요동이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 끼니가 건강의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냉장고와 장바구니 속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택이죠.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한 끼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약과 병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힘은 결국 매일의 밥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전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바로 내 식탁에 올려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달을 쌓아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활력이 달라지는 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가장 든든한 약이자 최고의 건강보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